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테슬라와 웨이모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모두를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아카이브 형식으로 두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라서 첫 번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오토파일럿과 도조였고, 두 번째는 예측을 통해 발전하는 전략적인 차이와 그리고 전기전자 아키텍처상의 OTA까지 장점, 세 번째는 지금 이야기는 테슬라와 웨이모의 전략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앞의 이야기들 중에 1, 2편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율주행 플릿러닝 네트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의 도로 위에는 정말 무한대의 엣지 케이스, 한마디로 희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엔진의 크기나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라벨링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엔진에 대한 부분은 자율주행 1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2편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예측 능력을 만드는 것이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고, 약 100만 년을 살은 사람처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크기를 늘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해결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외사법과 보관법 중에 보관법적 접근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처음 보는 도로 위의 상황들을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AI를 통한 자율주행에 있어서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쪽은 지금보다 결국에 더 크고 더 복잡한, 그리고 더 큰 규모로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된다면, 한마디로 오른쪽에 이 빅데이터 크기를 굉장히 현실 세계와 가까울 정도만큼 크게 확장을 시킨다면, 그러면 인간 수준을 넘는 예측 혹은 지각이 바로바로 가능하다는 가설입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훈련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니즈를 갖고 있는 테슬라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한 신경망을 더 큰 데이터셋으로 훈련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있어서 이제 내년까지 예정된 오토파일럿 리라이츠와 도주 시스템으로 지금의 방향성보다 더 빠르고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예상된다는 그런 부분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테슬라와 웨이모의 전략적인 차이, 그리고 모빌아이를 통해서 본 제 생각을 3화를 통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소개드릴 HD 맵이 중요한데요. 카메라 베이스 비전으로 알려진 테슬라와 모빌아이는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니 그러면 같은 배를 탄 것이냐? 지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 테슬라는 HD 맵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모빌아이는 HD 맵을 적극적으로 웨이모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모빌아이뿐만 아니라 무빗을 인수하면서 내비게이팅 시스템이나 지도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성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웨이모에 대해서 보죠. 이전에 8월 27일 자료에서 구해왔습니다만 구글의 자율주행 도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웨이모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 그 자체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이죠. 알파벳은, 한마디로 구글은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 자체가 커넥티드 카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미시간주의 캐브뉴 사업이나 그리고 사이드워크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 사업부나 세계적인 내비게이션 앱인 웨이즈를 인수한 부분, 딥마인즈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구글 맵스의 추적 모델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부분들에서 결국에 구글이 향하고자 하는 길은 자율주행차 레벨 5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커넥티드카 수준이 되어야 레벨 5가 된다는 입장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세계 최대의 내비 앱인 웨이즈가 구글과 인수되었을 때 비슷한 시점에 했던 얘기도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제쯤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차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죠. 격리된, 제한된 지역에서 전용 차로를 통해 커넥티드 카로 자율주행차가 주류인 공간을 작게 넓혀가자는 모델이 웨이모이고, 모든 공간에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을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그래서 크게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구글의 매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린다면, 딥마인즈, 알파고로 유명한 자회사인 딥마인즈가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의 수도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구글 맵스 및 구글 맵 플랫폼 API에 실시간 운전자 ETA, 이것은 도착 예정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의 정확도를 최대 50%까지 개선해왔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도로 네트워크망의 모습에 따른 머신러닝을 통해 교통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죠. 이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무비처럼 자율주행 시대를 접근하기 위한 구글만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점과 지점 사이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죠. 딥마인즈는 이런 점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검색이나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모빌리티 솔루션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구글은 단순히 웨이모만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량 쪽에서는 웨이모를 통해 접근하고 HD맵이나 모빌리티 솔루션 그리고 매핑 솔루션 자체에서는 전사적인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자, 웨이모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HD맵을 사용하는 모빌아이의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알아보죠. 우선 모빌아이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는 점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웨이모의 HD맵처럼 모빌아이도 예루살렘에서 HD맵을 세우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전체 지도 중에 이렇게 짙게 표현된 이 지점들이 다 HD맵, 하이 데피니션, 그러니까 고정밀 맵을 채택한 지역이죠. 모빌아이는 이 맵을 기반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 상황에 대한 구성이나 정답지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과 같아지죠. 그러면 이 정답지가 현실과 다를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가 생기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HD맵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맵이 마음대로 막 커질 수 없는 이유이고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이유죠. 제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라이다를 쓰지 않고 카메라 비전의 센서를 활용한 접근 방식인 인텔의 모빌아이가 HD맵을 사용한다면 카메라도 어느 만큼의 매끄러운 주행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탑승 후 주행하다가 건설 현장이 나오자 매끄럽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주행 중인 도로에 주차된 차들을 인식하고 차선 변경 후에 주행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보행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도로에 사람들의 행동을 미리 인지한 후 주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인앤아웃을 고려하면서 인식 후에 정상 주행을 하기도 하죠.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에 대해서 감상을 가지고 계시고요. 웨이모는 2017년 초부터 피닉스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 한정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퍼블릭으로 개방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전에는 심사하고 권한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픈했었으나 이제는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블릭으로 오픈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HD맵을 예전부터 써온 웨이모, 정확성을 갖게 되고 이미 밀리미터마다 정밀 측정을 마친 도로, 정답지를 아는 도로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예측 능력에 있어서 보조를 받아 잘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데모 버전인 피닉스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참이 걸렸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위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뀐 상황들을 적용을 바꾸려면 거의 리얼타임 수준으로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도로를 달려주며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러나 차량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끼리 소통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양의 컴퓨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웨이모가 서비스하는 피닉스 지역에서 이 일부 지역은 우선 환경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감상이 드시나요?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쉬운 바둑판식 도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과 도로 주행만 하게 되고 업데이트만 하게 된다면 끝나는 걸까요? 테슬라가 하듯이 구체적인 도로 주행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는 웨이모도 실측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예측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에는 실측 데이터를 넣는 것이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값을 모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가속, 감속까지요. 예를 들어서 피닉스 지역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자체적인 드라이버들이 도로의 주행값을 넣고 있었던 2018년의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고 아까 넘긴 부분이 있는데 HD맵을 업데이트하려면 이 비용이나 시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5.5시간을 HD맵을 업데이트했더니 약 2TB의 정보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컴퓨팅할 수는 없죠. 반면 테슬라는 이런 방식과 달리 어마어마한 허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듭니다. 2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만 학습이 끝난다면 비슷한 환경에서는 반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점에서 훈련된 빅데이터의 크기가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면 자율주행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입장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고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실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 많은 돈을 누가 다 내느냐는 겁니다. 영국의 인포메이션이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을 위한 투자로만 기업들이 160억 달러 이상의 캐시를 태웠다고 말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 30곳을 선정을 해서 이들이 얼마의 돈을 썼는지를 분석한 결과 30곳이 최소 160억 달러, 한화로 약 19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웨이모는 2020년 3월 22억 5천만 달러, 이어서 5월에 7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함에 따라 약 30억 달러, 3조 가까운 돈을 모금했습니다. 물론 웨이모 비하나 여러가지 분야로의 연구개발을 확장시킴에 따라 돈이 들어간다고 웨이모 측은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는 돈을 벌면서 자율주행을 공부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미시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캐브니 프로젝트를 위해 자율주행에서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도 약간의 예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이 자료에 언급되어 있었던 것처럼 1년에 수조 원의 현금을 태워야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는 절대 혼자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보일 만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살아있는 데이터, 비교적으로 얼마나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깔자는 일종의 영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짓자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과 달리 테슬라의 방식은 조금 더 바로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웨이모는 HD맵 없이는 뉴럴 네트워크가 테슬라만큼 발전하지 못했고 완전하게 뉴럴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주 한정된 공간에서만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테슬라는 뉴럴 네트워크의 역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로, 모든 도로에서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에 1편과 2편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죠. 기존의 오토파일럿 제작성 이전까지는 2m, 3m 정도만 벽을 짚고 가는, 마치 눈을 감고 암흑의 방에서 벽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겨우겨우 움직이던 테슬라 차량의 수준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제작성을 통해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아웃으로 나가는 과정, 이쪽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예측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럴만하게 자기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정확도가 높아졌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뉴럴 네트워크에 공격적인 예측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도심 반자율 주행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크고 더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간처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비전은 돈을 벌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테슬라에게 유리해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올해에 베타로 도입한 후 내년까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현실에 적용되게 될 오토파일럿 리라이츠의 완성은 일론 머스크가 지난 7월에 WAIC에서 말했던 것처럼 레벨 5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기능을 완성한다는 것이고, 내년까지의 계획으로 키워서 본다면 도조가 완성이 될 테니까 비디오를 통해서 도조로 오토파일럿 리라이츠를 통한 정보들을 모두 도조에서 자기 스스로 훈련시킬 수 있는 자기지도 학습을 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미지로 2.5D로 학습을 하던 정답들 도조로 4D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프레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되고, 프레임이 높아지는 만큼 조금 더 시간 단위의 정확도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도조 컴퓨팅, 슈퍼컴퓨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내년엔 훨씬 더 예측 능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퀀텀 점프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3편으로 정리했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